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멋진 정자와 고택이 있는 경남 함양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전통주 갤러리 부관장인 주류 칼럼니스트 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호입니다. 우린 벌써 여름 휴가 갔다 왔어요. 그렇죠. 함양으로.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그러면 갖고 오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네. 한번 시원한 얼음 동동 같이 있는 동동주? 아니요. 조금 우리 그 웨스턴으로 넘어가서 칵테일의 어원과 역사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칵테일은 뭐 즐겨 마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네. 어원과 역사를 듣는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귀 쫑긋하고 한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칵테일이면은 주로 이제 연인하고 같이 가서 마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왠지 분위기를 낼 때 일단 이쁘니까 맞아요. 이쁘고 맛도 이렇게 확 취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은근히 취하면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취하지 않는 듯하면서 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분 좋게 천천히 취하면서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 칵테일의 어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칵테일 했을 때 칵은 영어로 수탉을 뜻하고요. 칵이 수탉. 네, 맞습니다. 그 테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꼬리죠. 이게 수탉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탉의 꼬리가 어떻게 칵테일이 되죠? 그렇죠. 이제 뭐냐면은 칵테일 하면은 보통 가니쉬라 그래가지고 이쁜 장식이나 스틱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이 마치 수탉의 꼬리와 같다. 그래서 이제 칵테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만들어서 수탉의 꼬리 같은 모양을 모양으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9세기 전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제 멕시코의 정박한 영국인 선원들이 이제 목을 축이고자 이제 현지의 바에 들어갔는데 한 소년이 이런 나뭇가지 같은 거를 써서 믹스 드링크를 막 만들면서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소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수탉의 꼬리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뭐 당시에 멕시코 말로 꼬라데 가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수탉의 꼬리, 테일 오브 칵테일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제 칵테일은 마치 그 잔 위에 붙어 있는 그 장식이 새 꽁지와 같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기야 뭐 칵테일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거 우리 이제 우산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약간 스프 같은 거 레몬을 좀 레몬을 꽂아 놓는다거나 꽃을 또 위에 살짝 올려놓기도 한다든지 그런 게 다 사실은 그 멕시코에서 수탉의 꼬리 모양처럼 약간 장식을 했던 게 그게 서구인들의 눈에 볼 때는 닭의 꼬리 같은 거가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말을 했고 맞습니다. 그게 기원이 됐다. 이제 신기한데요. 지금 이제 19세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1800년대였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굳이 역사를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0몇십 년밖에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칵테일의 이름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펀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펀치가 기원은 이제 영어가 아니고요. 바로 인도어입니다. 5가지 맛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뭐냐?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이게 화채예요. 화채요? 화채. 그러니까 5가지의 뭐 다양한 과실을 넣고 그 안에 술을 넣어서 마셨던 거죠. 그러면은 쉽게 이해하자면은 뭐 복숭아도 썰어 넣고 수박도 썰어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일을 썰어서 수박 그 껍데기 같은 데 있잖아요. 껍데기에다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은 담금주 같은. 느낌이 과실주 맛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이 인도어로 이제 5가지 맛이란 뜻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오미자
같은 것도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뭐 수박 화채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서양식 화채는 어떤 형식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거기도 국자로 떠줍니다. 우리도 좀 집에서도 국자로 이렇게 떠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이 화채 그릇이 얼마나 이쁜가 또 얼마나 고급인가에 따라서 그 집안의 격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에 수입한다든지 또 뭐 우리나라 쪽에 물건이 간다든지 뭐 이런 그 동양의 도자기를 가지고 이 서양식 화채, 펀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칵테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동양의 문화가 같이 결합된 중요한 뭐라고 할까 언어학적 매개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기야 도자기는 보통 이제 중국을 통해서 많이 넘어갔고 거기에 막 우리 청색 무늬를 넣은 도자기라 그래야 되나요? 백자에다가 그런 게 이제 넘어가서 거기에 매료된 서양 사람들이 그 도자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걸 유럽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본 차이나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일종의 과시용도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선 백자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넘어갔겠죠. 그렇죠. 본 코리아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문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돼요. 근데 칵테일은 어떤 계기로 보급이 이렇게 확산이 됐나요? 우리가 칵테일 하면 일단은 시원하게 마시는 것 아닙니까?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이 얼음이 필요한데 예전에 이제 칵테일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얼음을 이제 한겨울에 꽁꽁 언 강 속에 있는 강에 있는 얼음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우리 석빙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얼음을 채취하는 것도 어렵고 보관이 어렵다 보니까 이 칵테일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정말 뭐라고 할까 산업을 뒤바꿀 물건이 하나 이제 발명되는데 그게 제빙기죠. 그래서 제빙기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칵테일 문화가 확 커지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 칵테일 하면 여기에 탄산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탄산수가 들어가는데 당시에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인도에 주재하는 영국 군인의 보통 말라리아병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전염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퀴닌이라는 약재가 들어간 뭐 토닉 땡땡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같이 이제 그 진이라는 술이 있지 않습니까? 증류주. 그런 것이 섞이면서 진토닉이라든지 이런 술들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칵테일의 보급은 바로 제빙기와 그리고 탄산수의 보급.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얼음을 추울 때 얼음을 이제 큰 배에다가 실어서 쌀겨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파묻어요. 파묻은 다음에 진짜 미국 사람이 시도했는데요. 진짜 태평양을 건너 인도까지 가는 동안에 얼음이 안 녹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그게 그 얼음 팔아가지고 진짜 제빙기처럼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팔았다고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빙기가 먼저 발명이 됐을 때는 제빙기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강의 얼음을 채집을 해서 팔던 사람이 최대한 빨리 해서 이거를 잘 우리가 녹자게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가 승산이다. 어마어마하게 돈 벌 것이다. 했는데 제빙기의 발달이 너무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조금 더 계속 갔으면 그러니까요. 많이 벌었을 텐데. 기술 역시 너무 빨라서. 이렇게 과학적 발전하고 술의 또 역사하고 같이 맞물리는 측면이 있네요. 근데 칵테일 보면은 아까 이제 칵테일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닭의 꼬리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칵테일 정말 예쁘잖아요. 색깔도 이쁘고 장식도 이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좀 더 장식성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20세기에 그 미국에서 그 발표한 법 중에서 가장 실패한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금주법이라고 있습니다. 금주법은 아시죠? 성공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실은 이제 그 술을 못 마시게 해서 금주법을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밀주를 마셔서 잘못해서 이제 실명이 되거나 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그 갱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밀수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미국의 갱 조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줬다 그래서 굉장히 실패한 사례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이게 기간이 1920년도부터 1933년도까지인데
이때에 술을 몰래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몰래 만들어다 보니까 디자인도 안 예쁘고, 그 맛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밀주, 이 몰래 만든 술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술 같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쁘게 만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하지만 또 술 같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쁘게 만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병 자체가 디자인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더욱더 뭔가 이쁘게 보이게끔. 술 같지 않게. 술 같지 않게 플러스 비싸 보이게. 비싸 보이게. 네, 그렇게 만든 게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막 설탕도 넣고 파란 색소 넣고 뭐 장식도 넣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칵테일이 지금처럼 이뻐지게 된 계기는 미국의 금주법의 영향이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깽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보통 바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왜 칵테일 바는 지하에 많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요. 서부 영화 보면은 1층에서 문을 쾅 열면서 들어가면서 쫙 바라보잖아요. 근데 음악이 이제 나오잖아요. 뚜두둥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권총에 손이 맞습니다. 근데 지하는 또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것도 금주법과 연결이 되는데 몰래 숨어서 마셔야 됐던 거예요. 금주법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히든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직 좀 살아 있어서 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한 바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없죠. 아, 그래요? 네, 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꽃집을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바들이 있어요. 히든바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책장 같은데 버튼을 딱 눌러야지 그 책장이 싹 열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바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거를 흉내내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주법이 남겨놓은 유니크한 좀 독특한 문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데요. 시카고나 이런데 옛날에 갱들이 뚫어놓은 지하갱도가 어마어마하게 길었다고. 거기서 이제 담배라든가 술을 몰래 유통시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군요. 정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지에서의 술을 이제 발전시키게 된 계기가 됐는데 또 양지에서는 또 이렇게 칵테일 좀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되게 좀 묘한 그 발전을 이룬 게 이 금주법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금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지된 욕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인간의 욕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금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를 뚫어준 게 공교롭게도 마피아나 이런 갱단이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너무 부작용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1934년도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칵테일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애주가들이 많이 나오시기도 하셨고요. 금주법에 대해서 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요, 이게? 이게 이제 일단은 마피아가 술을 옮기다 보니까 늘 걸리면 안 됐잖아요. 걸리면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렇죠. 빨리 도망가요. 36개. 그래서 차를 개조를 했어요. 굉장히 가볍게 개조를 하고 이 개조한 차량 갖고 마피아들이 밤에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자동차 경주의 시작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미국만이라기보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나스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 같은데 안에 완전히 개조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나스카, 그러니까 카 레이싱에 굉장히 중요한 발달을 하게 만든 것이 미국의 금주법이죠. 참 별을 별거 다 나죠. 실은 이거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만 하고도 한 30분 이상 떠들 수 있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럼 이런 칵테일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미군들이 좀 보급을 한 것들이 좀 있고요. 70년대 힙합 문화라든지 90년대 이제 바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생기게 많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 007. 그래서 이제 007 제임스 본드가 정말로 칵테일을 좋아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마티니. 보드카 마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멋있는 문화 중 하나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칵테일 만들 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술 중에서 주로 이제 진이나 보드카 이런 것들이 주로 증류주 같은 좀 독주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음료라든가 탄산수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건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은
칵테일 같은 경우는 술을 한꺼번에 다 마시지 않고 네. 조금씩 마시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발효주 와인이나 뭐 막걸리나 청주 이런 것들은 조금만 쓰고 그냥 닫아놓고 하면은 맛이 변해요. 그런 술들은. 도수가 낮은 술들은. 네. 근데 증류주는 20도가 넘어가는 술들 같은 경우에는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킵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조금 있는 먹다가 거죠. 좀 뒀다가 또 먹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데서 시작됐군요. 결국 이제 바나 레스토랑에 판매하기가 쉬웠고,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맛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맛의 변질이 되지 않다 보니까 늘 같은 맛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증류주, 진이나 보드카 뭐 이런 걸 많이 쓰게 된 거죠. 근데 칵테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술의 모양, 네. 장식 이런 데서 이름이 뭐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어원으로 네, 보면. 네, 네. 그 우리 전통주 같은 경우에도 칵테일 비슷하게 술 섞어 마시거나 네, 아니면 네. 섞여 있는 술 같은 것도 칵테일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마시는 약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 칵테일과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알고 보면 이제 칵테일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렌지 필이라고 들어가는데 이게 오렌지 껍질 아닙니까? 네. 이걸 보면은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귤 껍질 있잖아요. 진피. 네, 이거 네.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약주에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뭐 이런 칵테일 같은 경우는 시나몬 스틱이라 해서 또 많이 들어가는데 네. 아시다시피 계피 아닙니까? 말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시나몬 스틱이라면 굉장히 서양의 것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 계피라면 계피향이야 이거 한약재야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실은 고정관념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주로 맛있게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우 너무 많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증류주 그러니까 전통 소주죠. 예를 들어서 뭐 안동 소주, 문배주, 이강주 이런 거에 살짝 얼음과 탄산수를 넣고 레몬만 넣어도 굉장히 좋은 칵테일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계피, 네. 그러니까 뭐 시나몬 스틱 같은 네. 거를 넣어서 살짝 넣어주면은 굉장히 또 좋은 향이 또 납니다. 어렵지 않네요. 정말 쉽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술이 좋으니까. 무엇보다도요, 그 전통주 증류 소주 같은 경우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양만큼 정말 한두 방울만 넣으셔도 그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또 전통주 칵테일의 또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칵테일 얘기 쭉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통주 칵테일 만드는 법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선곡은 어떤 거 해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계속 뱅뱅 돌려서 선곡을 했는데요. 오늘 뭐 직관적으로 골라봤습니다. 직관적으로. 네. 네.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칵테일이라고 있죠. 네. 네, 그 주제곡 코코모. 확 들어왔습니다. 지금. 골라봤습니다. 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There's a place called Kokomo. That's where you wanna go to get away from it all. Bodies in the sand, tropical drink melting in your hand. We'll be falling in love to the rhythm of a steel drum band. Down in Kokomo,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to Bermuda, Bahama. Come on, pretty mama, Key Largo, Montego, baby, why don't we go down to Kokomo? We can play it fast and then we'll take it slow. That's where we wanna go. We gotta go, Martinique, that Montserrat mystique. We'll get out to sea and we'll perfect our chemistry. And by we'll defy a little bit